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오늘은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에 대해서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목표는 60점을 하겠습니다. 60점 이상 받기라고 해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가 400페이지에서 618페이지까지 약 2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다시 제가 압축해서 처음부터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7회, 8회, 9회 기출문제를 풀고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일단 1차는 상법의 보험편이 25문제, 두 번째는 법령이 25문제, 마지막으로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 25문제, 총 75문항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점수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통상적으로 1과목은 전부 다 70점 이상을 대부분 받습니다. 2과목도 70점 이상. 마지막 재배학에서 40점 미만을 해서 과락이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법의 보험편과 법령은 70점 이상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60점 목표로 하되 최소 40점만 받으면 합격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60점 받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트렌드 보면 60점 받기 위해서는 25문제가 한 문제당 4점이란 말이야. 4점. 그죠? 그러니까 60점 받기 위해서 15문제 이상을 알아맞추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는 몰라도,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30%는 몰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5문제는 주어집니다. 5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통상적으로 내용을 몰라도 읽어보고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5문제는 공짜 문제다. 공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읽으면서 그렇지, 이건 아니지, 딱딱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제가 7회, 8회, 9회 문제 풀면서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목표는 이제 10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10문제에 대해서 집중 재배학 및 원예학은 공략을 하자. 그러면 15문제, 실수하더라도 12문제 정도는 알아맞출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60점 이상도 나올 수 있겠지만 최소 전략은 이렇게 5문제는 공짜, 10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7회, 8회, 9회가 교재에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쫙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시간 되는 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401페이지.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교재를 401페이지부터 이제 쭉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공부하자 라고, 작물의 특성은 중요하다. 요거 공부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의 3요소. 그죠? 요 3요소는 암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중간중간에 제가 한자로 된 것은 한자를 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대전법, 대신한다, 밭, 이게 대전법이다 해서 한자로 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고민했던 게 대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배 발달 방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소경, 작을 소자죠. 박갈경자, 소경, 박갈경자, 이렇게 해서 소작이 소작. 식경 할 때는 식경, 소경, 식경은 식민지 할 때, 식민지 식자입니다. 식민지 할 때 식자다. 그래서 식민지 식자다 하는 부분만 체크하면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곡식곡자, 얘는 곡식곡자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자,
자, 원경은 원예 작물의 원입니다. 원예 작물의 원, 박갈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물의 분화 순서도 가끔 시험 나오기 때문에 원경, 작물의 발달에서 작물의 분화 순서 가보면 알죠. 일반적으로 유전이 변이가 되고 도태되고 순화하고 격리에서 고립 이런 순으로 된다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업상 용도에 따른 분류는 자주 시험에 나온다. 식용 작물 중에서 화공류, 이게 벼화죠. 벼화, 벼다 벼 종류가 이런 종류가 된다. 얘는 콩두자, 콩두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 해도 우리는 전략은 10점 정확하게 아는 것. 10점이 곧 40점이죠. 한 문제 4점이기 때문에 10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나오는 게 요거죠. 과수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 인과류는 어질인자다. 어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과, 배같이 씨는 작지만 자기를 겸손하게 보는 그런 종류가 인과류다. 핵이 있는 것. 복숭아같이 핵이 들어있죠. 큰 핵이 들은 거. 그렇게 보면 구분이 됩니다. 장식, 장자, 장식한다. 포도 막 장식하죠. 딸기, 무화과, 참다래, 갓과류. 갓과류는 그거죠. 그 단단한 것. 우리가 갓과류를 견과류라고 합니다. 견과류. 견과류를 갓과류해서 밤호두 이런 것을 갓과류가 한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알아두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자, 405페이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월년생. 그래서 같은 1년생은 그 해에 마무리가 되지만 월은 여기 있어. 2023년도, 2024년도 여기서 가을쯤에 있으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 기간은 똑같이 뭐 작기가 6개월이라도 그것이 겨울 12월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느냐 이 부분 때문에 월년생은 가을이겠죠. 가을에 심어서 가을에 들어가면 전부 다 월년생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성에 따른 분류가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저항성. 그래서 특히 내습성, 습해 강한 것, 밥벼, 벼, 토란 등 습해 강한 게 잘 나오고 건조, 내건성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정확하게 알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섞여서 나온다면 2개만 정확히 알면 내건성 이것만 알고 내습성만 알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내산성이라든지 내염성이겠죠. 이렇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전체를 다 외우는 것보다 한 2개 정도만 딱 정확하게 외워버리면 나머지는 다른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배 이용에 따른 특수 분류. 예, 특수 분류도 한번 작부에 따른 분류도 나오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중간의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세계 3대 식량은 공부해야 되겠죠? 벼, 밀, 옥수. 요렇게만 3대 식량 정도. 그리고 주요 작물의 재배 현황에서 3대, 2대, 2대 사료작물. 요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가니까 진도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발아. 이거는 이 과목에서도 나옵니다. 이 과목에서도 개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발아라고 하는 것은 필발자. 그죠? 발아. 이게 싹아자라면 싹아자. 싹이 난다는 거예요. 발아. 아, 발으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는구나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종자 번식의 장단점에서 시험에 나오죠. 무성 번식과 종자 번식의 장단점은 꼭 나오기 때문에 아, 종자로 번식할 때 말 그대로 종자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장점이기 때문에 그 느낌만으로 하면 답은 알아맞을 수가 있다. 종자 번식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무성 번식, 영양 번식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장단점에 딱 나오잖아요. 요게 우수한 부분이니까 종자를 하니까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정확하게 장단점이 시험에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나올 때는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만 딱 외워버리면 나머지는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작은 것만 딱 외우면 돼요. 그래서 완전 자가 수정만 교산율 4% 이하의 품목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야 문제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식물 호르몬. 자, 식물 호르몬은 시험 자주 나오죠. 꼭 나옵니다. 그럼 옥신이 뭐냐 하는 개념. 그래서 옥신은 이런 개념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지베렐린. 그러니까 지베렐린도 지배를 불려준다 해서 비대와 관련되는구나. 지베렐린. 이렇게 해서 탁탁탁 핵심사항. 성장, 지배를 불려주니까 성장을 조절한다. 이런 부분이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로제트. 시험 자주 나오죠. 로제트. 영어로 된 거는 시험이 잘 나와요. 로제트형. 가제트 형사. 가제트 형사니까 변신의 기제다. 변신을 한다는 것은 납작 엎드렸어. 그죠? 잎을 활짝 펼친 식물. 무당근 민들레. 이렇게만 딱 해주면 시험에 나오면 그 설명을 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제가 체크만 하는 것만 해도 10문제를 알아맞힐 수가 있고 나머지 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 전선에 이상이 없다 하는 부분요. 그 다음 이 아닌 것은 알아맞추면 되죠.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것은 시험에 잘 나오고 꼭 알아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 ABA, 그죠? 영어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버시스산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담과 이브니까 숲속에서 잠을 잔다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면 휴면 유도, 이게 잠자는 거니까 그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에틸렌 자주 나오죠. 애가 T니까 애기가 튄다 해서 에틸렌. 그래서 성숙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7, 8, 9회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 자, 토양도 시험이 나오죠.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토양의 구조, 토양의 삼상이 있더라 해서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 액상, 기상, 고체, 액체, 기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삼상, 이것이 삼상이다 하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21페이지 421페이지 사톤 다 아니까 지나갔습니다. 42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422페이지에서 입단의 형성 중요합니다. 입단, 그죠? 입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자의 단체니까 이 구성을 보면 입단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경작을 하는 동안에 입단이 계속 파괴되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입단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입단의 형성에 대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개념 정리에서 입단의 파괴까지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의 수분 중요합니다. 토양의 수분. 그래서
포텐셜 포스라고 하는 토양의 수분 장력이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이런 개념 정리를 결합수부터 해서 이거는 개념 정리가 꼭 나오기 때문에 흡습수, 모관수 해서 이거는 여러분 읽으면서 개념 정리를 꼭 해두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용어 중에서 위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위조점. 위조한 다음에 위조. 이게 위조하는 것도 이게 좀 한자로 좀 마른 상태다. 위조됐다. 위조. 그러니까 말을 위자를 씁니다. 쇠약할 위조하는 거 위조. 위조됐다 하는 부분은 이게 풀이 있으면 그 아래에도 벼가 있고 그 아래에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위자, 위자. 쇠약할 위자잖아요. 쇠약할 위. 그래서 한자가 좀 어렵죠. 쇠약할 위. 아, 벼 밑에 있으니까 쓰러졌다는 거예요. 쇠약해서. 쇠약할 위자단 말이에요. 쇠약해서 조. 마른다 하는 뜻이에요. 위조. 아, 쇠약해. 풀이 있고 풀밭에서 또는 벼에다가 여자가 쓰러졌구나 하는 것이 위조다. 이렇게 해서 한자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위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위조하기 시작하는, 이 위조하기 시작하는 토양의 수분 상태로 이거다. 그래서 위조, 영구 위조. 마르고 쇠약해진다. 쇠약해지고 마르는 상태가 위조다 하는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27페이지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다량원소 9종, 7종. 이거는 필암기. 이거는 시험에 그냥 나온다라고 되기 때문에 다량원소 9종과 미량원소 7종 섞어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안 되는 사람은 두 개 다를 각각 외우는 게 좋은데 그래도 모르겠다는 분은 그냥 하나만. 그죠? 미량원소가 작으니까. 미량원소 중 하나를 다음 중 다량원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다를 외우는 게 원칙을 하되 그래도 안 외워지면 하나만 적은 것만 암기할 수 있도록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료의 3요소, 4요소, 5요소 중요합니다. 제가 체크하는 것만 해도 정확하게 다른 것을 어영부영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제가 체크하는 것만 해도 10문제는 알아맞추고 5문제는 보너스로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질소거든요. 질소란 말이 나오면 일단 눈여겨보시게 되고 그 중에서 인, 관련된 거 인,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요 부분들은 시험에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마그네슘까지 제가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만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간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망간, 그 다음에 붕소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몰리브덴까지는 알아두자. 전부 다를 공부해야 되지만 제가 체크하는 이유는 10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토양의 반응 중에서 토양 산성화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산성화에 대해서 원인 이런 부분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용탈 씻어서 벗어나는 거죠. 용탈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인과 그 다음에 대책 이런 부분들은 꼭 시험에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성토양의 계량을 해야 되고 읽어보면 또 상식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단 말이죠. 읽어보는 이유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염류장애. 이거는 2차 과목과 관련되고 이거는 염류장애가 중요합니다. 그죠? 소금일 소금, 염류장애. 이게 실제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 대책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알아둬야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수분. 시험 나오죠, 수분. 네, 수분 나오는데 수분의 이제 포텐셜부터 해서 수분의 이동이 어떻게 되나 정산. 잎에서부터 기공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죠.
정발하는 거죠. 정발 정자예요. 정발한다. 그죠? 정발하는 거고, 작물의 요수량 개념도 알아야 된다. 요수량이 뭐죠? 요수. 필요할 요자에다가 물수자. 물을 필요로 한다. 작물의 요수량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를 근자. 식물이 있으면 말라서 1g을 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을 요수량을 한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징어도 잡아서 볕에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리는 상태, 그걸 갖다가 기준을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정산량을 정산계수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정산계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요것이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477페이지를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4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47페이지 보시면 요 위에서 둘, 넷, 여섯, 8번째. 그래서 요수량은 수수, 기장, 옥수수 이런 것들은 작습니다. 호박, 알팔파, 오이, 물이 많잖아요. 오이, 호박 이것이 요소량이 더 많어요. 시험 나오는 것은 호박과 오이가 아주 많고, 적은 거 수수, 기장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옥수수까지가 크고 작고만 알면 돼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가만히 보면 수수부터 한번 가보세요. 수수는 이미 말라 있어. 기장, 옥수수도 그렇죠. 알갱이 한번 보세요. 근데 오이는 물이 많죠. 호박도 물이 많습니다. 꽉 짜면 호박은 거의 뭐 한 10분의 1로 줍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기 때문에 요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만 구분하면 시험에 이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2차 2과목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해라고 하는 것도 가물 한자죠. 가물 한자, 가뭄. 가뭄이 한해다. 이 부분은 한해의 원인 나옵니다. 그냥 이게 나와요, 시험에.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한해의 원인은 강우가 부족하겠죠? 가뭄이니까 가뭄. 한해는 가뭄이다. 한해가 되면 기공이 필수되겠죠? 최대한 정산작용 억제해서 물 소비를 억제해야 되고, 광합순작용을 둔화되고, 휴먼, 아버지 아담과 이브가 자는 것은 촉기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딱 읽어보면, 제 강의하는 걸 잘 읽어보면, 요런 거. 요 부분 그냥 나온다, 한해는. 거의 확률이 80% 이상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온도와 빛도 나오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물의 적온이 중요하다. 요거는 쭉 체크해서 정확하게. 제가 체크하는 이유는 알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중간하게 알면 객관식이지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1문제 중심으로 제가 발췌해서 이제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 하고, 이 한자를 쓰면 좋은데 여름 하자죠, 그죠? 하고 여름 하자, 여름 하자에 말을 고자, 나무가 오래됐다 해서 고조, 하고. 한자를 쓰세요. 여름 하자에 말을 고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실제는 하고 현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여름 하자에 말을 고자. 여름에 마른다. 그것만 알면 뜻풀이 하는 거죠. 한자만 알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고, 냉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일 때 2차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1차와 연관돼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냉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냉해의 방지 대책도 나옵니다. 네. 제가 체크하는 것은 반드시 공부를 정확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도 2차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동창회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체크를 하는 이유는
1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문제. 그 다음에 C3와 C4 식물인데 시험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C3를 하든 C4를 하든 잘 나오는 건 요건데 요 작물 이름 그라스 기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C3가 아니면 C4거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C4니까 좀 보면 전부 다 수가 들어가죠. 그죠? C4. 수. 기장. 기장하면 뭡니까? 기장대, 깃발, 기장, 기수. 그죠? 기수도. 군대에서 보면 깃발 드는 사람 있잖아요. 깃발. 깃발 드는 키 큰 사람이 있습니다. 키 큰. 군대에서. 그러니까 수만 생각하면 수당 들어 기장도 기수라고 생각하면 C4가 암기하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탁탁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광포화점, 광보상점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거의 단골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온다. 그 다음 빛의 세기 요까지는 제가 체크하는 부분은 반드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도를 빡빡 나가버리니까 조금 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생육 단계와 환경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나천이다. 추나철이. 추나가 뭘까? 잘 들으세요. 추나는 봄춘자에 될 화자잖아. 춘화된다. 아, 봄화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뭡니까?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과정이구나. 추나철이다. 그러니까 작물의 개화를 유도하거나 화와 꽃이 싹이 트는 분화, 발육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육의 일정 시기에 인위적으로 온도 처리하는구나. 겨울에서 봄이 오는구나. 추나 처리를 한다. 즉 저온으로 식물의 감온상, 온도에 감안하는 생육 시기를 경과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겨울이 있으면서 저온 처리를 거치면서 봄은 그냥 오지 않고 겨울이 있어야만 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온다. 그 느낌을 읽어보면 추나 처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뉘앙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종자를 추나하느냐, 녹체를 추나하느냐, 비추나형 이 세 가지 구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서 딱 하나만 하자. 종자 추나에 대해서 추나형 식물로는 요거 해서 5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종자 추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작물의 이름만 암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추나와 제추나. 추나. 봄이 오는데 달을 이자구나. 이추나구나. 달을 추나. 다시 오는구나. 제추나. 이렇게 보면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달을 이자니까 추나가 아니구나 하는 이추나와 다시 추나가 되는 제추나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일장의 효과, 그죠? 일장의 효과도 중요한데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일식물, 그 다음에 단일식물, 뭐 독고마리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독고마리 특별한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중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은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선택해서 단일식물 아니면 장일식물이에요. 장일식물 아니면 단일식물. 이런 부분들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죠. 이럴 때는 하나만 암기하자. 장일식물 암기하든 단일식물 암기하든 하나를 정확하게 암기하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알아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우리가 아주 밀집하기 때문에 질소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74페이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과 일장효과에서 옥신 처리가 뭐다? 지베렐린 처리가 뭐다? 이렇게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필요 없고, 옥신, 지베렐린, 파인애플은 이렇게 한다 하는 이 부분이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작체계는 중요한데요. 경작체계는 중요하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렇지. 발달에 대해서 대전법 읽어보면 쭉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작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만 읽어보면 외경작, 밭갈경자, 지혈작자, 바꿔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니까 요거는 읽어보면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지대책이 나옵니다. 그죠? 요 기지대책에 대해서는 시험에 그냥 나온다 보여지는 거죠. 네. 기지대책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그래서 기지라고 하면 안 좋은 거죠. 그 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하지. 윤작 돌려치는 거예요. 바퀴 윤자죠. 바퀴 윤자. 바퀴 윤자니까 돌려 심는 거죠. 이렇게 이거 싣고 이거 싣고 자꾸 작물을 돌려 심으면 그 병충해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걸 심으면 거기서 살아남은 놈은 또 더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 심어야 돼. 이 부분이 기지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하기는 바퀴다. 바퀴 윤자다. 바퀴 윤자. 한자는 바퀴 윤자를 쓴다. 바퀴 윤자다. 바퀴가 돌아가는 것, 돌려지키죠.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윤작 방식.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건 노포크 지방에서 윤작 방식으로 한 것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10문제 알아맞추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도 강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6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